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과학 제14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종합과학 1입니다. 네, 지난 시간 지층의 모습에 대해 학습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 사진을 보면서,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을 했었습니다. 지층의 모양이 어떤지, 수평한지, 아니 똑바른지, 휘어져 있는지, 또 끊어져서 어긋나 있는지, 두께가 어떤지, 또 색깔은 어떤지 여러 가지 지층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수평의 지층은 얇은 층이 수평으로 나란히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줄무늬가 보이시죠? 그리고 층마다 두께가 조금씩 다르고요. 층마다 색깔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으로 습곡이라는 지층을 보면은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것을 말합니다. 지층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층의 색깔도 여러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단층이라는 사진인데요. 지층이 끊어져서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서로 양쪽에 다릅니다.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위아래로 어긋나서 한쪽은 올라가고 또 다른 한쪽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두 조각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고요. 두께와 색깔 연결되어 있지 않죠. 층이. 네, 그렇게 해서 지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65쪽을 보시면 융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융기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땅덩어리가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태종대나 동해안의 정동진, 그리고 히말라야처럼 높은 그 산 꼭대기, 예, 그런 곳은 바다였던 곳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예, 융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융기고요. 그 반대되는 현상으로 침강, 다른 지각의 일부분이 주변에 비해서 더 아래로 가라앉는 것, 네, 그것이 침강이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중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먼저 지층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이런 안전한지, 정밀 지질 조사를 통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층과 화석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화석과 지구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67쪽입니다. 자, 보실게요. 제목은 이 지층과 화석, 그 중에 두 번째 양가로 2번 화석과 지구의 역사입니다. 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6억 년 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아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고생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생대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둥글게 내려오시면 2억 3천만 년 전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아래로 보면 중생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500만 년 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신생대. 그래서 시대를 나누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의 그림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도 뒤에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있고요. 이 그림은 그 밑에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지질시대 구분, 이렇게 그 그림을 표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약 5억 년 전에, 공룡은 약 2억 년 전에,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약 20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지구가 처음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있고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지구가 처음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살아보지 못한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네. 어떻게 과학자들이 직접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계속 배울 거예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건지.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자, 1번. 지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을 보고 생물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 화석을 연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화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화석이라는 것은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라는 거는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된 거죠. 예, 죽은 그 유해나 흔적이 암석으로 이렇게 보존되어서 내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빨이라든가 뼈, 껍데기 이런 것들은 썩지가 않고 암석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보존되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68쪽입니다. 함께 해보기. 지층과 화석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층에 층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에는 1번 지층에는 뭐가 이렇게 보이나요? 조개 같죠? 조개 껍데기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벌레 같은 게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삼엽충이라는 그런 바다에서 살던 그 곤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물, 해양 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엔 공룡이죠. 공룡이 살았던 그런 시대의 그 지층이 화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번에 보시면 나뭇잎이 이렇게 있죠. 지층에. 네, 그럼 이 공룡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나뭇잎, 즉 식물, 초식 공룡이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보니까 조개 껍데기가 있고요. 생선, 네, 물고기 뼈가 있네요. 네, 이 3번 지층에서는 물고기와 조개 이런 것들이 살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1번부터 한번 질문이 있는데 함께 해보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과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을 구분하여 보세요. 그랬어요. 네, 우리가 아까 보니까 지층이 이렇게 쫙 있는데 뭐 조개 껍질도 보이고 공룡도 있고 또 물고기 뼈도 있고 뭐 바다에서 살던 곤충도 있고 이러네요. 벌레. 자, 그러면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은 어떤 것일까요? 바다에서 사는 생물의 화석이 있는 곳이겠죠. 그럼 번호로 따지면 우리가 1번하고 3번, 그쵸? 조개 껍데기하고 물고기 뼈가 있잖아요. 예,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2번. 초식 공룡이 살았던 시기에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예, 초식 공룡 우리가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네, 2번에 공룡이 있어요. 그런데 지층에는
나뭇잎사귀가 많이 있죠. 나뭇잎이. 그러면은 식물을 먹고 살았던 거죠. 이 공룡이. 그래서 초식 공룡이 살았던 거예요.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공룡에 먹인 식물이 많았다. 이렇게 예,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 3번. 지층 1과 3의 조개는 같은 종류입니다. 1번 지층과 3번 지층에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조개가 있어요. 화석으로. 그랬더니 같은 종류래요. 그러면 지층이 형성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생각하여 보세요. 그랬네요. 네, 어떻게 조개 껍데기가 1층에 있고 그 사이에 또 나뭇잎사귀 지층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지층에 조개 껍데기에 물고기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층이 지난 시간에 지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 진흙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또 식물 같은 거, 뭐 식물 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함께 이렇게 쌓여서 지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다 위로 한번 솟아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가라앉으면서 네, 이런 바다에서 살았던 조개라든가 물고기 이런 것들이 부웅 떠올랐다가 다시 이제 이 나뭇잎사귀 위의 지층으로 형성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쪽으로 가보실게요. 69쪽입니다. 화석은 이렇게 해서 생겨요. 네,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이 생기는 과정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네, 밑줄을 좀 쫙 쳐보세요. 오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화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화석이 생기려면 우선 생물체가 죽었을 때에 퇴적물 속에 바로 파묻혀야 합니다. 퇴적물 속에 묻힌 생물체의 유해가 지하수에 의해 천천히 녹아 없어지고 빈 공간이 생기면 진흙 등의 물질이 거기에 채워지고 굳어져서 화석이 됩니다. 네, 이런 화석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으로 늘어놨는데요. 그림이 밑에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바다에 물고기와 조개와 이거 뭐예요? 빨간 거 불가사리인가요? 여기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육지에는 나무와 예, 이렇게 코끼리 비슷한 동물이 살고 있네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 코끼리 같은 생물이 이게 죽어요. 예, 오래되면 이제 죽게 되겠죠. 죽으면은 얘가 바다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흘러 들어가다가 예, 흙에 묻히게 되겠죠. 바닷속에서. 예, 바닷속에서 묻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세월이 이제 흘러 이제 이 코끼리 비슷한 이 생물이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썩거나 이제 어디 흘러가거나 그렇지만 뼈는 남죠. 예, 뼈가 남고요. 그 위에 흙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예, 흙이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 다음 옆에 그림 보시면 땅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압력을 받아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위에서 진 누르니까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양 그대로 돌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70쪽인데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호로 지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먼저 생물체가 운반되어 퇴적물 속에 파묻힌다. 그 다음 파묻힌 유해가 지하수에 의해 녹아 없어진다. 3번 유해가 녹아 없어진 빈 공간에 진흙 등의 물질이 채워진다. 그 다음 4번 채워진 물질이 굳는다.
5번 지층이 큰 힘을 받아 솟아오른다. 6번 지층이 깎여서 화석이 지구 표면에 나타난다. 네, 아까 좀 전에 그림으로 보았듯이 화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번호로 쫙 나열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화석으로 알 수 있어요. 예,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자, 화석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오랜 옛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시기가 짧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견되는 생물의 화석은 특정한 시기에만 번성했던 동물이나 식물의 화석이므로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을 표준화석 또는 시준화석이라고 하는데 고생대에 살았던 삼엽충, 고사리와 중생대에 살았던 암모나이트, 공룡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지질시대, 우리가 역사 이전에, 우리가 지구의 역사 이후에 시대를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제 이게 무슨 시대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느 시대에 어떠한 동물과 식물이 살았는지 그런 거를 이 지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 반면 지구상에 살았던 시기가 길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생물의 화석은 지층이 형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산호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만일 지층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그 지층이 형성되었던 시기의 주위 환경은 수심이 얕으며 물이 맑고 따뜻한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산호라는 화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호 보석으로도 우리가 옛날에 산호 반지들 많이 해서 반지로도 끼고 했죠. 예, 그 산호인데요. 그 산호는 주위 환경이 그 당시에 수심이 얕은 곳, 바다인데 수심이 얕은 곳, 그리고 물이 맑고 따뜻한 바다였다는 것을 이제 짐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옆쪽으로 가보시면 71쪽이요. 옆쪽으로 가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이건 무슨 표냐면 지질시대와 표준 화석이라는 그런 표입니다. 우리가 지질시대는 아까 앞에 설명이 나왔듯이 지구가 생긴 이후부터 지구의 역사, 우리 지구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시대에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살았는지 그거를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지질시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 그리고 연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몇 년도, 몇 년 전에, 몇 년 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옆에 대표적인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그런 표가 되겠어요. 자, 맨 위에 볼게요. 요거는 맨 아래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맨 아래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지구가 생기고 나서 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지구가 아까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 그랬나요? 네, 생각나시나요? 지구의 나이가 앞장에서 보시면 46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고기가 생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시대가 우리가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뭐 고조선 시대, 뭐 선사 시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 삼국 시대, 또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질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개의 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시대가 좀 어려운데요. 선캄브리아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냥 그런 시대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런데 언제냐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38억 년부터 5억 7천만 년 그 사이의 시대를 선캄브리아데라고 명칭을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나중에 후대의 과학자들이. 이 시대에는 최초의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최초의 생물,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됐고요. 바닷말, 바다에 사는 그 식물, 그런 식물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있죠? 그 위에 칸에 고생대는 한 5억 8천만 년 전부터 2억 2,500만 년 전 요 사이, 그 사이에를 고생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때는 옆에 그림이 있죠? 네, 삼엽충이라는 이제 바다에서 사는 해양 식물인데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해양 동물인데요. 곤충 같은 걸 거예요. 그런데 예, 삼엽충이라고 이름이 삼엽충입니다. 그래서 삼은 석삼자고요. 엽은 요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삼엽충 이렇게 불러요. 그 삼엽충이 살았었고요. 고사리도 이때 생겨났대요. 네, 그 다음에 중생대 있죠. 그 위에 칸에 중생대로 가면 중생대는 2억 3천 년부터 6,500만 년 전의 그 시대를 중생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룡과 같은 커다란 파충류가 땅 위를 지배를 했대요. 그리고 포유류, 우리 지난 동물의 분류에서 배웠죠. 뭐 포유류, 양서류, 어류 이런 이렇게 포유류는 젖을 먹이는 그 동물을 우리가 말했잖아요.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그런 포유류와 새 조류, 조상인 조상새가 나타냈대요. 이 시대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암모나이트 이렇게 돼 있죠. 예, 암모나이트라는 생물이 살았습니다. 바다에 살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멸종됐죠. 달팽이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런 암모나이트라는 생물이 살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때는 뭐냐면 신생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생대. 요거는 이제 6,500만 년 전부터 뭐 그 6,500만 년 전에 이제 신생대가 있었는데 이때는 알프스라든가 히말라야, 로키, 미국의 로키 산맥 아시죠? 네, 그때 큰 산맥이 생겼대요. 이 시대에. 예, 그리고 포유류, 이때도 요거는 포유류가 중생대에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번성을 했대요. 포유류가. 그 다음에 우리 인류, 사람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신생대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매머드 이렇게 써 있네요. 매머드. 코끼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에요. 몸에 아주 몸집이 엄청 크다는 큰 동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머드가 이제 영어인데 영어로도 매머드 이거는 굉장히 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빵집에 가면 맘모스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맘모스빵이 바로 이 매머드 그 굉장히 큰 빵이죠. 이렇게 큰 한 덩어리로 된 빵이 있는데 그 매머드에서 나온 그 빵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질 시대와 표준 화석 이 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장 72쪽으로 넘어가실게요. 화석과 천연자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지구 위의 물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